네, 보신 것처럼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파리 테러 사건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추가 테러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공포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이 테러 발생 후 IS 지지자들이 SNS에서 자축을 벌였다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이번 테러가 IS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 네네. 테러의 배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 유럽에 있는 IS 추종자임에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유럽에 있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시리아 라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시리아 이라크의 IS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좀 큰 의문점으로 남고요. 예. 지금 그 시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IS 이 본부가 내세우는 것은 그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지금 현재 중도의 국경선을 다 해체하고 단일 이슬람 제국을 세우겠다라는 굉장히 황당무계한 정치적인 어젠다를 내세우고 있는데 아마도 유럽에 있는 이러한 IS 추종자들은 그런 황당무계한 정치적인 목적을 적극 지지하기보다는 이 자신들이 무슬림 소수 이민자로서 유럽 내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더 큰 모티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반발심은 이제 너무 뭉뚱그려진 이야기 같고 정확히 어떤 네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 지금 현재 테러리스트들을 정말 우리가 프로파일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내세우는 정치적인 어젠다가 명확히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떠나야 된다. 쿠르드 분리주의자 같은 경우는 터키 정부군이 쿠르드 거주 지역에서 떠나야 된다. 예. 내지는 심지어는 알카에다가 바로 이 직전의 테러리스트들인데 전 세대 테러리스트들인데 알카에다도 미국이 중동에서 다 떠나야 된다. 미군이 라는 명확한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테러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세대, 이 IS를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테러리스트들이 내세우는 것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초기 칼리파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던가 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내세우는 명확한 정치적인 어젠다가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테러리스트 격퇴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올 초만 해도요,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인질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방법으로 공포감을 키웠다면은 최근에는 이 러시아 여객기 폭파도 있었고요. 이번 파리 테러까지 점점 더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규모가 커지고 특히 하부 점조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하지만 조직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확신은 안 서는데 왜냐하면 조직력이 높다라는 것은 명확한 명령 체계가 서고 확고한 중앙 지도부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반 IS 국제연합전선이 대화를 한다거나 내지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풀어보려는 내지는 정치적인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IS 같은 경우는 우선 중앙 조직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가 않고 이 하부 조직이 점조직들이 중앙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주 산발적으로 테러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규모는 커졌습니다. 아래 하부 조직이 또 특히 위에서 이렇게 직접 충원하고 동원하고 리크루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집단 극단화 현상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조직, 하부에 있는 점조직이 확산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한번 확 지나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규모도 상당히 컸는데 혹시나 지금 걱정되는 건 추가 테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테러는 아마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어느 나라에서 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특히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굉장히 암울한 뉴 노멀인데요. 즉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대상 중에 가장 쉬운 대상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정부가 이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보여주는 테러리즘, 즉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받고 싶은 것에 이 목숨을 걸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쉽게 타겟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인류 문명 사회에서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굉장히 암울하고 불편한 현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소식은 말씀드렸듯이 중앙 지도부 체제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게 하부 정조직에서 그냥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네. 굉장히 조직력을 갖고 큰 위협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 또 네네. 앞서 하셨듯이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IS 세력이 네네. 수그러들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이 도대체 IS라는 이 괴물 같은 이 점조직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크게 세 등분을 나누거든요. 첫 번째 그룹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진짜 근거지를 두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뭐 IS, 알제리 지부다, 이집트 지부다, 리비아 지부다 하고 나서는 그룹들이 있는데, 사실 이 그룹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기에 존재하고 있던 그룹이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비슷한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데 주목을 못 받다가 IS가 너무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목을 집중받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름을 바꿔서 이제 IS의 리비아 지부다 하고 나서는 이런 단체들이 두 번째 그룹이고요.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진짜 이 이슬람이란 교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아랍어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뭐 유럽의 이민 이 3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주류에 편입을 못하고 이러면서 뭐 무정부 상태를 뭐 추구하고 굉장히 뭐 IS를 추종하지 않으면 뭐 조직 폭력배로 전락했었을 법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제3세대 IS 추종자라고 해서 서구에 있는 이런 IS 추종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이런 극단주의 추종자들과의 싸움은 네.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길고 지리할 것 같고, 각 정부들이 이 소수 이민자들을 어떻게 체제 안으로 수용시키고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그룹들이 IS를 이루고 있는데 네네.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알제리에서 온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은데 그 그룹들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파리 시내 주변의 외곽에 이제 개토를 이루면서 살고 있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어찌됐건 프랑스 주류 사회 내로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자 보면은 이제 뭐 사회 안전망 정책도 펼쳐야 되고 사회 복지 정책도 펼쳐야 되고, 즉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을 앞으로 펼쳐야 된다는 말이고, 그걸 펼친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이 극단주의를 추종하지 않고 사회 내로 주류 내로 편입될 것인가는 또 여전히 그거는 퀘션 마크로 남기는 합니다. 예. 지금 센터장님께서 IS 대처할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G20 정상회의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대책들이 강구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네. G20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경제 이슈를 다루는 모임인데, 이 파리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G20에서는 테러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이 어젠다가 나왔거든요. 아마 비록 이 서구, 특히 프랑스에 있는 IS 추종자들이 이 지금 시리아,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는 IS랑 긴밀한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이 시리아, 이라크에 있는 IS의 이런 뭐 위세가 좀 줄어들면 이 유럽에 있는 IS 추종자들의 이런
위세도 줄어들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G20에서 아마 지금 국제 IS 연합이 동맹국들이 65여 개 국가인데요. 한국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포함해서 이들의 격퇴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분명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